안녕하세요. 불만찬 기자들입니다. 자, 이번 라운드도 대박이었습니다. 더비의 향연 속 예측하지 못한 결과들이 속출했는데요. 확실히 초반이긴 한데 리그가 전체적으로 좀 평준화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물건 물리는 경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재밌었던 4라운드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경기 13일 날 펼쳐진 광주와 전북의 경기. 전북이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제가 무승부를 했다가 틀렸습니다. 일단 키워드는 뭐 하나죠. 후반 전북은 강했다로 잡았습니다. 아, 과학이에요, 거의. 네. 지난 3경기 분석하면서 5골 모두 후반에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2골 역시 후반전에 나왔습니다. 계산해봤더니 평균 득점 시간대가 후반 35분이에요. 재밌네. 네. 마지막 10분은 진짜 전북 미친 듯이 타임이에요. 강하다. 전북 타임. 전북 타임이라고 할 정도로 강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대구 제주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막 몰아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전북은 세트피스 한 방, 라인 브레이킹 한 방으로 딱 2골을 넣었습니다. 전북 우승 멘털리티 실체는 사실 알고 보면 막판 집중력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일단은 뭐 4라운드 현재까지 돌아보면 뭐 전북이 마지막에 가까웠지만 광주전 보더라도 전반에는 사실 좀 아쉬웠던 그런 장면이 좀 있었어요. 예, 전반 슈팅이 단 2개였고 유효슛은 없었다. 그 선제골이 나올 때까지가 광주가 오히려 위협적인 찬스가 더 많았고요. 경기를 또 더 효율적으로 한다는 느낌까지 줄 정도로 전북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 전북이 좋지 않은 것도 있지만 광주가 잘한 것도 있었어요. 네, 울산전에 이어서 대구전 그리고 전북전으로 이어지는 그런 흐름 속에서 광주가 생각보다 조직력이 잘 갖춰진 그런 느낌도 줬지만 결국은 마지막 한 방 차이로 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죠. 네, 일단 김승대 투입하고 구스타프 투입하니까 뭐 갑자기 쓰리톱이 되더니 갑자기 몰아치더니 세트피스 한 방에서 일루첸코가 데뷔골을 넣고 그 다음에 자책골이긴 했지만 그 과정 자체가 매끄러웠거든요. 그런 식의 그 플레이로 일단은 전북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광주는 이제 2경기 연속 젖잘살을 보여줬지만 홈에서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강등 후보를 점찍은 분들이 어떤 그 비평을 조금 피해 가려면 마무리까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전북은 흐름이 좋기는 하지만 네. 지금 이 방식대로라면 좀 아쉬움이 있다. 네. 네. 좀 나아져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골만 차선전 KO는 누구로 할까요? 일단 일류첸코가 그 데뷔골 넣었지만 저는 홍정호 주목하고 싶습니다. 일류첸코 앞에서 홍정호가 잘라주지 않았다면 득점이 되지 않았을 그런 각이었고요. 수비 쪽 활약도 좋았죠. 발빠른 엄원상 그리고 후반에는 떡대 펠리페 모두 다 마크를 하면서 무실점으로 막았어요. 기록을 보니까 올해 홍정호 출전한 3경기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제주 원정에 따라가지 않았고요. 지난 시즌까지 포함할 때는 홍정호가 출전한 최근 8경기에서 7승 1패 단 한 번 패했고 같은 8경기에서 단 2실점. 예. 그리고 제주전도 말씀드렸다시피 홍정호가 빠진 경기에서 그 실점을 했다는 것 자체를 볼 때 홍정호는 진짜 리버풀에 좋았을 때 반다이크 같은 어떤 그 아우라를 좀 풍긴다고 싶어서 저는 KOM을 홍정호로 뽑았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같은 시간 열린 대구와 제주의 경기 방금 언급했었는데요. 네. 1대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네, 이날 제주의 안현범, 대구 세징야가 멋진 골을 넣었지만 두 선수에게 좀 미안하지만 이날 주인공은 둘 다 아닙니다. 대구 홈 서포터 앞에 있는 왼쪽 골포스트가 이날 경기의 메인 디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는데요. 골대 얘기는 잠시 미뤄두고 전반은 사실 크게 볼 내용도 없고 득점도 없고 근데 이제 후반 초반에 양 팀이 2분 간격으로 연달아 골을 넣으면서 1대1 접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대구가 뭔가 그 기어를 확 누르는 것처럼 맞아요. 기세를 탔습니다. 전반 슈팅 수가 2개였는데 후반에는 13개. 후반에 사실상 다 몰아서 슈팅을 때렸다고 볼 수 있고요. 뭐 상대 실수로 동점골 만들고 분위기를 제대로 탔어요. 여기다가 홈팬들의 쿵쿵골까지 나오면서 이거 대구가 첫 승 잡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골대가 나와야 됩니다. 정치인의 왼발 슛, 그리고 정태욱의 높은 타점의 헤더, 그리고 김진혁의 맞대 중거리 슛. 맞고 대절한. 모두 다 골대, 그 골대를 쾅쾅쾅 때립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제가 기자 생활 11년 넘게 하면서 골대를 여러 번 맞는 거 봤지만 같은 골포스트 이게 어디서 제주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하필 거기를 맞는지 사실 참 그게 쉽지 않은 그 광경인데 어쨌거나 이 골대에 막혀서 대구는 그 승리를 하지 못했고 결국 1대1로 좀 비겼습니다. 그래도 호재가 있다면 세징야가 드디어 터졌다는 것. 그것도 하프라인에서 본인이 압박해서 드리블해서 골을 넣었거든요. 세징야다운 골을 넣어서 좀 다음을 기대케 했고요. 제주는 4경기 연속 무패긴 한데 1승 3무. 무승부가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구의 어떤 빠른 공격을 처음 좀 당해봤는지 어떤 후반전만 봤을 때는 전형적인 어떤 승격팀의 그런 조금 아쉬운 수비력을 좀 보였다는 점. 제주가 조직력이 아주 좋다고 해도 이 팀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개막 후 4경기에서 3골 넣었지만 안현범 2골 그리고 정훈 1골. 공격수들의 골이 아직 없습니다. 이 점도 어떤 숙제로 좀 남았습니다. 유현수 선방 좋았다는 것도 좀 제주 입장에서 호재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오승훈 컨디션 문제로 유현수가 나오고 있는데 2경기 연속 괜찮은 활약 펼쳤습니다. 자, 볼만차 선장 KOM 보겠습니다. 일단 골대를 하면 좀 그렇고 세징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에게 선제 실점하면서 분위기가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빠르게 어떤 득점을 했죠. 하프라인에서 강한 압박으로 권한진 그리고 이창민에게 어떤 실수를 유발했다는 점도 굉장히 좀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K리그 통산 60번째 골이자 100번째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박주영이랑 똑같이 99개였는데 한 발 먼저 100개를 달성했는데 뭐 주목할 기록은 그 상위 30명 중에 그 경기당 공격 포인트가 0.66 그 몰리나와 더불어 가장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안, 뭐 이동국, 뭐 이런 이신태용 다 떠나서 세징야가 제 경기당 포인트가 제일 높다. 굉장한 선수를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가장 그 주목을 끌었죠. 포항과 울산의 동해안 더비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보통 소문난 잔치 먹을 거 없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확실히 동해안 더비는 다른 것 같아요. 재밌어요. 무게감이 다르죠. 네. 특히 김기동 감독 부임만 이제 동해안 더비가 훨씬 재밌어졌는데 항상 그랬어요. 전력은 울산이 앞섰는데 포항이 김기동 감독이 어떤 수를 발휘해가지고 이 전력차를 메워요. 기본적으로 포항이 좀 공격적으로 하잖아요. 거기에 양팀의 라이벌 의식까지 겹치면서 매 경기 항상 재밌는 경기가 되는데 이날도 양상이 그랬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울산 라인업을 보면서 홍명보 감독이 괜찮다 싶었던 게 사실 큰 경기 앞두고 로테이션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파격이라는 유혹이 있었을 텐데 좋은 부분은 다 살렸어요. 예를 들어 이동준 원톱, 윤빛가람 중앙, 뭐 수비진도 변화가 없었고 여기에 이청용, 신영민 나와서 경험을 더해주는 라인업을 꾸렸다는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 라인업 보니까 울산이 지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저도. 예. 예. 포항은 김기동 감독이 파격수로 썼습니다. 일단 크베시치가 전격적으로 좀 선발 라인업에 들어가는데 프리뷰 준비하면서 김기동 감독이랑 통화했는데 타시랑 크베시치를 쓰겠다. 하지만 시점은 후반이 될 수도 있고 전반이 될 수도 있다. 뭐 했는데 네. 전격적으로 선발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겼거든요. 근데 네. 제가 이게 너무 지금 천기누설 같아가지고 프리뷰에서 그냥 나올 수도 있다 정도로 했는데 정말 선발로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전술적으로는 이승모 제로톱 이러면서 중원 싸움에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이승모 선수 최근 계속 이제 공미로 나서고 있는데 작년에 김기동 감독 이승모를 공미로 쓰는 시프트로 재미를 좀 바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효과가 있어요. 중앙이 좀 두터워지고 왜냐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할 수 있으니까. 게다가 높이가 좋아요. 헤딩도 잘 따고 여기에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팀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카드라서 종종 썼었는데 이날은 아예 그냥 한 단계 높인 전방으로 썼거든요. 아쉽게 큰 재미는 못 봤습니다. 이승모가 작년 기점으로 잠재력을 좀 폭발시키나? 왜냐면 이승모 선수에 대한 재능에 대한 얘기를 제가 워낙 많이 들었고 많은 팬들도 아실 거예요. 맞아요. 이 정도 키 이렇게 유연한 선수 많지 않거든요. 근데 올해 문제가 뭐냐? 터치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김기동 감독도 고민했던 게 이 선수한테 볼이 갔었을 때 자꾸 튕기니까 거기서부터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흐름을 끊어먹는 문제가 있었는데 반면 이제 울산은 지금 가장 큰 재미를 보는 게 뭡니까? 윤빛가람 이동준 역습카드거든요. 윤빛가람은 터치가 좋은데. 이날도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네. 지난 리뷰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동준 어쩌면 가운데가 더 맞는 자리일 수도 있다 싶을 정도로 잘했고요. 9번 그러니까 김지현이나 힌터제어의 이동준 투톱도 한번 좀 염두에 두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 들 정도로 이 자리에 잘하고 울산은 김민준의 선제골로 어쨌든 앞서 나갔습니다. 김민준이 막 눈에 띄는 제가 이유는 얘기했잖아요, 아닌데 그때. 잘 녹아들더라고요. 네. 터치가 별로 실수가 없고 잘해요. 예. 득점 장면 보면 침착함도 있고 전반 양상은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포항이 애를 썼지만 울산이 세다. 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후반 기류가 확 바뀝니다. 김기동 감독이 초반 2경기에서 재미를 봤던 게 뭐예요? 신광훈 중앙으로 이동시키고 강상호 전방으로 이동시키고 맞아요. 네. 그런 변칙으로 재미를 봤는데 이날 경기도 달라요. 전공법으로 갑니다. 타쉬가 이승모 제로톱으로 있던 최전방에 섰고요. 네. 임상엽이 오른 측면으로 가고 고영준이 공미로 들어간 선택을 하는데 이게 또 멋지게 맞아떨어집니다. 포항 외국인 듀오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날 첫 선보였는데 더 지켜봐야겠지만 좋은 선수들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크베시치 저희가 썰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활동량이 이 선수 장점이라고 했는데 100% 컨디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이 뛰면서 활력을 넣었고요. 그러면서 패스도 꽤 정확했습니다. 한국형 용병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타시는 굉장히 기술적인 선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대로였어요. 후반 그 순두부 터치 기억나시죠? 네, 부드러워. 터치도 좋았고 연계도 좋았고 이들이 들어오면서 포항 공격이 확실히 위력을 발휘했고 결국 송민규 헤더로 동점골까지 만들었습니다. 확실히 홍명보 감독 말대로 그 포항 홈에서의 70분 이유는 확실히 좀 무서운 것 같고 마지막 고영준 발리가 진짜 들어갔으면은 진짜 완전 드라마가 될 뻔했는데 어쨌든 조현우가 막아내면서 또 조현우. 1대1로 끝이 대단해. 났습니다. 네. 사실 중앙 수비 불안 요소가 좀 있었잖아요. 네. 저는 그런 상황에서도 포항이 이번에는 진짜 기백으로 만든 무승부다라고 좀 얘기하고 싶고요. 울산이 후반 상대 압박 때문에 라인이 내려서서 좀 역습에 어려움을 겪었고 몇 차례 좀 좋은 기회가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았고 포항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가운데 버텨주는 선수가 있었으면 라인에 못 올라왔을 텐데 홍명보 감독도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워했는데 어쨌든 창단 후 개막 4연승 놓쳤거든요. 포항이 비긴 결과긴 하지만 포항이 조금 더 만족스럽고 울산이 조금 더 아쉬운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KOM 누구로 정했습니까? 이동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이날도 넘사였습니다. 공격 포인트 없었지만 울산 공격 이끌면서 맹활약 펼쳤고요. 송민규는 동점골은 넣었지만 경기 지배력이 좀 아쉬웠고 본인 스스로도 전반 좀 아쉬웠다는 표현을 했었고 네. 이동준이 한참 미치지 못했고 물론 후반 좀 아쉽긴 했지만 어쨌든 이동준 선수는 계속해서 울산 공격의 천병으로서 최고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네, 다음 경기 가보겠습니다. 인천과 서울의 경인 더비. 서울이 기성용의 결승골로 1대0 승리했습니다. 이날 경기도 지난 성남 수원전처럼 퇴장의 승부를 갈랐습니다. 네. 양팀 다 선발 라인업에 변화를 줬어요. 인천은 김현 오반석이 예상대로 들어왔는데 네게바 아길라르를 벤치에 맞아요. 앉혀서 네. 후반에 승부를 가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 들었고 서울은 박주영 제외하고 나상호를 전방에 넣으면서 공격진의 변화를 줬습니다. 경기는 인천이 잘했습니다. 인천 이야기할 때마다 설명드리는데 공격으로 나가는 과정이 확실히 빠르고 역동적으로 변했고요. 특히 김현이 가운데서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기회를 잘 만들고 있어요. 전반 좋은 기회 확실히 인천이 훨씬 더 많았고요. 반면 서울은 공격이 잘 안 돌아가는 느낌이었는데 나상호 선수 계속 박주영 선수 부진하면서 나상호 원톱 쓰는 게 낫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팬들 많았는데 이날 경기는 명확해졌습니다. 나상호는 확실히 2선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전방에서니까 확 죽고 가진 것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느낌을 좀 강하게 받았거든요. 네. 팔로세비치는 포항 시절 좋았던 모습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뭐 박진석 감독도 몸 상태가 아직 80%밖에 안 됐다고 본인이 얘기한다고 하는데 저는 컨디션보다는 뭔가 적절한 롤을 받지 못한 느낌, 좀 애매하다는 느낌 많이 받아요. 왜냐면 볼 소유 자체를 기성용이 더 많이 하고 맞아요. 앞선에서 돌격대장하기에는 나상호가 하고 있고 이 가운데서 좀 낀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그러니까 3선에서 바로 1선 넘어온 패스가 많으니까 2선에 있는 팔로세비치가 역할이 사실 좀 애매한 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 그러니까요. 인천이 후반 4개발을 투입해서 득점에 대한 의지를 보였고 실제 좋은 기회도 많이 만들었어요. 네. 박스 안에서 이제 부분 전술이니까 안에 넣어주고 다시 리턴해서 때리는 장면까지 굉장히 좋은 게 많았는데 득점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인천이 아껴도 또 아길라를 후반 23분 넣어 승부수를 띄웠는데 뭐 헤더가 골대에 맞추고 나오고 인천이 이거 잡을 수 있겠는데 싶었는데 후반 31분 송시우의 퇴장으로 모든 게 꼬여버립니다. 송시우 입장에서 사실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의도를 갖고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VR이 도입된 이래로 이런 행동 여지가 없습니다. 예. 결국 한 명이 빠지면서 경기의 추가 바로 서울 쪽으로 기울였고 이때부터 원래부터 주인공이었지만 기성용의 신스틸러로 나옵니다. 이때 사실 잘 안 보였거든요. 후반 시작하고 31분까지 잘 안 보였어. 근데 여기서 갑자기 나타나. 예. 기성용이 올 시즌 매 경기 결정적인 장면 만들어요. 네. 전북이랑 개막전은 기용 자체가 스포트라이트였고 네. 두 번째 경기 수원FC전 그 유명한 택배 패스 네. 나상호 골을 만든 세 번째 경기 성남전은 결승골을 헌납한 핸드볼. 그러네. 네. 이날 경기 39분 박주영이 발리슛으로 인천골만 흔들었는데 이게 기성용이 오프사이드로 무산이 맞아요. 됩니다. 네. 기성용이 불운의 중심에 서나 이러고 있었는데 후반 44분 상대 수비 맞고 굴절된 행운의 득점으로 이날 결승골이자 복귀 후 첫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인천 입장에서는 진짜 젖잘싸. 잘하고도 아쉬운 패배였고 서울은 운이 좀 따랐습니다. 서울은 어쨌든 박주영 선수 제가 지난 프리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방에서 이 선수가 잘해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용을 보면은 전방에서 뛸 때 그래도 서울 공격이 좀 풀리는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부재할 시에 그 자리를 어떻게 메울지 그리고 그 자리를 누가 채울지에 대한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네. 서울이 서울이 제일 큰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네. KOM은 누굽니까? 기성용 해야죠. 네. 전체적으로 이날 서울이 좋지 않았는데 기스말의 힘으로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중에서도 결승골을 넣은 기성용의 이름 빼면 안 될 것 같고요. 특유의 택배도 좀 보여줬고
이날 막판에는 공격 가담도 활발하더라고요. 예, 전체적으로 팀 승리를 이끈 선수 기성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기성용이 추가적으로 기자회견에서도 말했지만 저희는 뭐 두 경기 여기서 풀타임 뛰면 뭐 큰일 날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항상 부상을 좀 달고 있었으니까 복귀한 다음에. 근데 본인은 생각보다 덜 힘들다. 네,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이 아마 기성용 바를 당분간은 조금 받을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